전국의 LBX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골판 지정기 LBX의 다양한 매력을 전해드리는 동영상 리뷰. 저는 리뷰어 스트록스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LBX는 제우스입니다. 2012년 10월 20일에 1500엔에 발매가 됐고요. 오메가다인에서 만든 궁극의 LBX라는 아주 거창한 라벨을 달고 있는 기체죠. 보스 캐릭터였는데요. 보스 캐릭터였던 만큼 극 중에서의 성능은 아주 압도적이었고요. 주인공 콤비인 이카로스 제로와 이카로스 포스를 아주 쩔쩔매게 했었던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게임판에서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게임판에서의 인상은 이 등에 달려있는 이 거대한 두 개의 크리스탈에서 전격을 내뿜으면서 필드를 생성하는 간 네메시스라는 필살 펑션, 그리고 각종 스테이터스가 아주 극단적으로 상승하는 기가볼텍 모드라는 펑션으로 플레이어들을 고난케 했었던 그런 기체입니다. 자세한 리뷰에 앞서서 결론적인 총평부터 해드리자면 LBX 제우스 10점 만점 중에 저는 8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딱히 꼬집을 만한 구석은 없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완성도였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만점짜리 키트는 아니었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LBX 제우스의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덩치가 꽤 크죠. 이 어깨에 돌출되어 있는 이 파츠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몸이 그 소체를 구성하고 있는 파츠들 자체가 다 큼직큼직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좀 위험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상당히 삐죽삐죽하고 돌출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거를 다 떼놓고 보면 별거 아니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만큼 차이가 심한데요. 이렇게 다리만 봐도 게임이나 원작에서 등장했던 그 아주 무시무시한 위협적인 모습을 키트판에서도 재현을 아주 잘 해줬고요. 게임판이나 원작에 비교하면은 좀 팔다리가 길고 전체적으로 호리호리한 인상을 많이 넣은 듯 한데요. 그래도 육중한 느낌은 충분히 살린 키트 같네요. 그리고 실제로 키트의 박스도 다른 일반판보다 높이가 약간 더 높았고요. 그 런너의 개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부품 자체가 많은 부품들이 큼직큼직하고 입체적인 것들이 많았던 것 때문인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 하면 이 소체 대부분에 쓰인 이 흰색 파츠들이 일반 색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펄 색상으로 다 사출이 됐어요. 빛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오묘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원작에 대한 고증이 아주 잘 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그 원작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서 보면 이게 금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안 들고 항상 몸에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 움직이는 LED 같은 그런 빛을 보여주는 그런 기체였는데, 그런 부분을 재현하기 위해서 신경을 아주 잘 썼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래서 가격이 보통의 일반판보다 한 500엔 더 비싼 걸 수도 있고요. 이게 만약에 건프라였다면은 이건 절대로 일반판으로 나오지 않을 물건이죠. 뭐 한정판 그런 식으로 뭔가 이름을 붙여서 나왔겠죠. 그 일반판인데 이런 색으로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원작에 대한 고증은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무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3가지로 변하는
무기인데요. 지금 이 형태는 에너지를 방출하기 전에 그 무장 자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봉인해 놓은 상태의 모습이고요. 마치 이거 인도 신화에 나오는 그 인드라 신이 사용하는 그 바주라를 약간 닮아 있죠. 뭔가 따왔다고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그 인도 신화에 나오는 인드라라는 신도 번개의 신입니다. 이 상태에서 양쪽 파츠를 지금 떼어냈죠. 이 상태에서 어떤 파츠를 끼느냐에 따라 무기의 이름이 달라지는, 네, 양쪽에 창 형태의 이렇게 날을 클리어 파츠를 끼워주면 뇌신창 케라브노스가 됩니다. 소체 키보다 훨씬 크죠. 이거 볼륨도 꽤 크고, 뭐 분할 자체가 필요 없다 보니까 전체를 다 클리어 파츠로 해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클리어 파츠를 양쪽에 끼워주면 뇌신검, 창이 아니라 검 케라브노스가 됩니다. 네, 무장의 대부분이 클리어 파츠로 이루어진 점도 있고, 창과 검의 날 부분이 아주 성형이 잘 돼서 꽤 충실히 재현도와 디테일을 살렸다고 생각이 되네요. 볼륨도 상당히 크고요. 역시나 손에 결합하려면은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 그런 귀찮음은 조금 있는데, 이거야 뭐 일반판이나 하이퍼 펑션이나 똑같은 부분이니까요. 제품을 여러 개 조립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뭐 익숙하실 듯 합니다. 무장을 든 상태에는 이런 느낌이고요. 소체의 느낌과 상당히 닮아 있는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은 각 관절 가동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기를 뺄게요. 각 관절 가동률은 뭐 평범하다고 해야 될까, 뭐 팔과 무릎 관절 모두 90도까지는 다 꺾여지고요. 이렇게 뭐 후기 LBX들이 이제 와서 뭐 팔이 이 정도까지 안 꺾여진다, 다리가 안 벌려진다, 이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기술이 그만큼 발전을 했는데, 허리 조인트도 후기 LBX들이 가진 구조로 돼 있어서 이렇게 살짝 연장을 했을 때 이렇게 빼서 살짝 얹어주면 이렇게 가동 범위가 생기는 기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 파츠는 이게 통짜로 돼 있어서 구절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살짝 접지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비슷한 경우는 많았죠. UB도 그랬고, 발 파츠 자체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접지력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동영상 리뷰 시작할 때도 거울 위에다가, 지금 이 턴테이블이 거울인데 거울 위에다가 소체만 세워놓고 회전을 시키는데도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소체가 이 정도로 큰데도 발이 큰 덕분에 뭐 접지력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포즈를 취하거나 극중의 씬을 재현하는 데는 뭐 큰 무리가 없는 가동률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하이퍼 펑션으로 나와줬으면 하는데, 뭐 이런 다이나믹하다 못해서 아주 요사스런 디자인에 가동률까지 뒷받침을 해준다 라고 하면 뭐 상상만 해도 정말 나오자마자 살 것 같네요, 저 같으면. 네, 그리고 부가적인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쭉 보시면서 신경이 쓰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손 파츠가 희한하게도 전체가 다 통짜로 그냥 클리어 파츠로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 조립 전에 런너를 보고 손 어딨지? 손 어딨지? 조금 당황했었는데 클리어 파츠 부분에 다 있더라고요, 손이.
이게 부품 두 개로 이루어진 손이고요. 이게 안에 폴리캡을 넣을 수 없는 구조라서, 왜냐하면 클리어 파츠니까. 이게 투명해 보이라고 클리어 파츠로 마련을 해줬는데 안에 폴리캡을 넣으면은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폴리캡이 안 들어간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폴리캡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무장을 끼울 때나 조금 신경이 쓰이죠. 고정력도 고정력이고, 무장의 손잡이 부분에 뭐랄까 마모가 생기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뭐 소체의 다른 부분과 동일한 펄 색상으로 사출되었어도 뭐 상관은 없었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뭐 취향은 제각각이니까요. 클리어 파츠로 일단 이렇게 됐고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서도 여기에서까지 고증을 운운하고 싶지는 않지만, 손이 이렇게 뭐 빛나면서 뭐 어택 펑션을 쓴다거나 그런 장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손을 클리어 파츠로 했을까요? 의문이네요. 네. 그런 의문을 남기면서, 네, 여기까지는 소체와 무장에 관한 리뷰를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아주 어김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코너. 네, 커스터마이징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준비한 커스터마이징은요, 그동안에 쭉 제 리뷰를, 얼마 안 되는 제 리뷰를 봐오신 분들이라면은 뭔가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좀 사족보행에 좀 집착을 하는 면이 있는데, 뭐든지 다리를 4개 다르려고 하는 이상한 집착이 있는데, 최대한 절제하면서 한번 적절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족보행에 팔이 4개 달리고 날개도 있고 부스터까지 달린 모습이 됐지만요, 이것저것 끼우다 보니 네, 취향은 뭐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인가 봅니다. 이번에 쓰인 소체는 엘시온, 페르세우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얘를 가운데 세워놨지만 오늘 주인공이라서 세워놓은 거지, 얘는 쓰지 않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얘네 둘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더 써보자 라는 생각에 아까 날개도 달렸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커스텀 웨폰 009번 플라이트 팩, 이렇게 생긴 제품이고요. 그리고 커스텀 이펙트 005번 엘시온 전용인데, 어택 펑션 홀리랜스 엘시온 전용, 이것까지 한번 병행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 커스텀 이펙트 005번은 엘시온 전용인데, 날개도 날개지만 이 표지에 보이듯이 이 렌스가 그 어택 펑션 시에 쓰이는 용도로 전용으로 또 부속을 해서 전체가 다 클리어 파츠로 나왔고요. 세심하죠. 비록 통짜이긴 하지만. 자, 먼저 페르세우스의 양팔을 떼어냅니다. 뭐든지 떼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깨 부분에 이 당근 같은 놈을 떼어냅니다. 바로 이 부분의 조인트를 이용하기 위해서죠. 딱 봐도 왜 떼는지 아실 거예요, 이제는. 팔을 떼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사족보행을 위해서 페르세우스의 다리도 떼줍니다. 다리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엘시온 쪽은 어깨 밑부분부터의 양팔을 떼어줍니다. 어깨 통째로 빼는 게 아니라 이 어깨 밑부분의 팔만 이렇게 떼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떼어낸 엘시온의 팔을 아까 떼어냈던
페르세우스의 팔에 오른팔 길이, 그러니까 맞는 팔 길이 쌍을 맞춰서 이 당근 같은 놈을 떼어냈던 이 조인트에다가 껴줍니다. 어라, 잘 안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폴리캡이 괜히 폴리캡이 아니거든요. 슬슬 돌리다 보면 약간 어거지 같긴 해도 끼워지긴 끼워집니다. 이렇게 뭐 고정력도 문제는 없고요. 나머지도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팔이 4개가 달린 어깨 파츠가 완성이 됐죠. 이걸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이거를 끼워 줍니다. LC온의 동체에 결합을 해주면, 자, 이렇게 되면 제가 항상 집착하는 사족보행이 아니라 팔도 4개 달 수 있죠. 이젠 천진방 코스프레를 할 수 있다는 거. 네, 이 상태에선 약간 이상하긴 한데, 네, 그리고 LC온의 엉덩이 부분 스커트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무엇을 끼워서 사족보행을 이뤄내느냐. 네, 여러분은 키트 조립하실 때 남는 파츠 버리시는 편인가요? 저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네, 폴리캡 하나라도 꼭꼭 챙기는데요. 이 엉덩이 부분에 끼울 파츠도 LBX UB의 이 녀석 LBX UB의 파츠를, 남는 파츠죠. 원래는 버렸어야 되는 건데 남는 파츠를 이용해서 사족보행을 시킬 겁니다. 이거를 스커트의 돌기에다가 끼워줍니다. 역시나 이게 폴리캡이라서 그냥 꾹 누르면은 어떻게든 들어갑니다. 약간 팔 포즈가 약간 이상한데 약간 바로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엉덩이에 그 파츠를 끼우면 이렇게 고관절이 생겼죠. 이 부분에 아까 떼어냈던 페르세우스의 다리를 끼워줍니다. 다리를 끼우실 때 저는 지금 앞부분으로 끼웠는데 주로 네 발로 들판을 질주하는 짐승들을 보면 다리 관절이 이렇게 안 생겼죠. 뒷다리는 역관절이죠. 그래서 거꾸로 달겠습니다. 거꾸로 달아서 발만 돌려주면, 자, 제가 만들어서 제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되면 그럴싸해졌죠. 다리가 4개 달렸으니까. 자, 다리를 4개 달았고요. 근데 뒷부분이 좀 횡하니 심심하죠. 이제 이 등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커스텀 이펙트 005번 날개를 끼워 주겠습니다. 원래는 이 부분에 망토를 끼우는 건데 망토 대신에 LC온만 가능합니다. 등에 이렇게 바로 끼우는 거는요. 이렇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날개를 단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뒤에 하나를 더 달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커스텀 웨폰 009번 부스터, 플라이트 유닛이라고 제목은 이렇게 써있는데 그냥 부스터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끼우려면은
이 조인트 자체가 좀 애매하게 생겼죠. 되게 무책임하게 생겼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끼우려면 목을 빼야 됩니다. 목을 빼고 이 목 부분에다가 부분에 구멍을 맞춰서, 사실 이게 딱 맞는 조인트가 아니라 그냥 걸치는 수준인데 뭐 어떻게 지탱은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끼워 줍니다. 그러면 뒷부분이 이제 꽉 찼죠. 심심하지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끼울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조인트는 다 이용했습니다. 이제 그 옆 스커트를 띄어서 또 뭔가를 끼워볼까 했는데 너무 오버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무기를 들게 하면은 완성입니다. 쪽 팔에 방패를 한번 끼워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클리어 파츠로 된 창을 끼워주겠습니다. 네, 완성이 된 모습이고요. 날개도 이렇게 각도 조절을 좀 하고요. 어깨 파츠가 빠졌어. 이게 아무래도 자기 파츠가 아니라서 서로 좀 뭔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끼워서 재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팔 부분에 어깨 파츠를 끼우고, 여기에 엘시온의 팔을 끼우겠습니다. 그리고 결합. 이렇게 되면 완성이네요. 늘 커스터마이징을 제 취향대로만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저희 건담올릭 사이트나 유튜브 영상 댓글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돼요. 뭐 리퀘스트도 물론 받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체가 많기 때문에 항상 저 혼자서 이렇게 고안을 해가지고 한 주 한 주를 버텨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리퀘스트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새롭게 이렇게 환기가 될 것 같고요. 자, 완성된 모습이고요. 매주 만들어만 놓고 뭐 이름을 지어줘야 되나 이런 고민도 생기는데, 뭐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셔도 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커스터마이징을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세가 자꾸 뒤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일반판끼리의 파츠를 이용해서 거의 어거지로 이렇게 사족보에 만들다 보니까 자세가 이럴 수밖에 없네요. 원래 얘가 역관절이었던 것도 아니고. 뭐 어찌됐건 이번 주에 커스터마이징 이렇게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커스터마이즈 코너였습니다. 네, 오늘은 LBX 제우스를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모든 부분이 아주 길쭉길쭉하고 뾰족뾰족하고, 이게 원작을 안 봤어도 키트 박스만 보고도 구매 의욕이 생길 만큼 아주 인상적인 제품이라고 평을 해주고 싶은데, 기체가 다루는 에너지인 이 번개, 벼락을 아주 키트로 잘 재현했고, 뭐 언뜻 보면은 하이퍼 펑션인 줄 알 만큼 볼륨도 꽤 듬직하고요. 무엇보다 펄 색상의 파츠 성형이 키트의 전체적인 격을 높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평균적인 일반판 가격보다 한 500엔 더 비싼 데에는 트집 잡을 여지가 없는 키트가 아닌가, 그런 평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골판 지정기 LBX 동영상 리뷰의 스트럭스였고요. 다음 주에는 오딤 마크2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오딘의
후계기고요. 후속기. 물론 가변형 기체죠. 비행기로 변신하는. 뭐 콤비라고 치면 매뉴얼을 보시면, 매뉴얼 사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아킬레스 D9, 저희 건담 혈릭 홈페이지에 최근에 업데이트된 골판지 리뷰에 등장한 아킬레스 D9과 콤비를 이룬 기체고요. 다음주에 오딘 마크2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수요일에 더욱 알찬 리뷰와 쇼킹하고 괴기스러운 커스터마이징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